네, 지금 관심 가져봐야 할 산업과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는 비즈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한투자증권의 이동헌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인 토크를 들어가기 전에 방산주에 대한 브리핑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권미정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달 2월 28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눈앞에 앞둔 것 같았던 그날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은 목소리를 높이면서 대치했고 회담은 그야말로 파국으로 마쳤습니다. 미국이 힘의 균형을 잡는 세계의 경찰이 아니라 이 계산기를 집어든 사업가가 되면서 유럽은 그야말로 각자 도생, 자국의 안보는 자기가 지켜야 한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랑하는 글로벌 대치 상황 속에서 급등하는 방산주의 흐름을 짚어보고요. 또 국내 방위 업체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근 방산주의 주가에 영향을 준 이슈들을 헤드라인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트럼프의 나토 방위비 증액부터 또 미국의 일방주의를 확인한 유럽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죠. 트럼프는 대선 선거 유세 때부터 나토 회원국의 방위비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다른 나라의 방위비를 올려라 말아라 하는 게 내정 간서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도 할 말은 있는데요. 미국의 방위비 지출이 우리나라 돈으로 1천조가 넘기 때문에 천조국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하죠. 실제 2023년 미국은 한 해 동안 1,150조 원을 방위비로 지출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토 회원국 30곳은 모두 합쳐도 540조 원밖에 방위비를 지출하지 않았는데요. 그동안 미국이 나토 회원국을 나홀로 캐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나토 회원군의 방위비를 각 국가 GDP의 5%로 늘려야 한다고 했는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후부터 방산주는 수액 섹터로서 상당히 부각을 받았죠. 그런데 최근에는 유럽의 방위비 증액이 보다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어우전쟁 종전을 위한 협상에 들어가면서 이 당사국인 우크라이나를 패스하고 또 유럽을 패싱하면서 미국의 일방주의를 유럽이 확인한 건데요. 유럽은 영원한 우방이 없는 오로지 거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냉혹한 국제 질서를 확인하면서 이 자체적으로 국방력을 키우기 위한 움직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두 정상들의 회담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여기 푸틴과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은 2018년 정상회담 때 사진입니다. 이번에는 전화통화로 회담을 했기 때문에 사진은 없는데요. 하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상당히 극적인 모습이 비교가 됐기 때문에 사진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젤렌스키와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 장면은 이 사진 하나만 보더라도 분위기가 상당히 험악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2월 28일 양국의 회담이 설전 끝에 협상이 파국으로 끝나자 그 다음 날 유럽 주식시장에서 국방 관련주는 강세를 보였고요. 국내에서도 급등세가 나타났습니다. 연초 이후 유럽 방산주의 상승률을 확인해 보면 라인메탈과 헨솔트는 거의 90%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줬고요. 레오나르도와 탈레스 그룹도 70에서 60%의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국내 기업들도 올해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유럽 방위비 증액으로 국내 방산 기업이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란 기대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 방산 제품의 특장점은 가격 대비 높은 무기 성능, 즉 가성비가 엄청나고요. 또 빠른 납품 속도를 장점으로 들 수 있습니다. 이 남북 대치 상황과 변화무쌍한 날씨, 또 지형적인 특징이 이 방산 산업의 발전에는 큰 도움이 된 건데요. 이 덕분에 국내 방산 기업들도 실제 실적으로 수혜를 받을 거란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국내 5대 방산업체들은 온 한 해 동안 이렇게나 높은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거의 90% 가까이, 한국항공우주 36%, LRG넥스원 26%, 현대로템은 무려 70%의 급등세를 보여줬는데요. 앞으로도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수주 소식을 들려줄 것으로 기대가 되는 만큼 국내 5대 방산업체들의 주력 제품과 대표 모델들을 정리해봤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자주포를 주력 제품으로 양산을 하고 있고요. 한국항공우주는 전투기, LRG넥스원은 미사일, 현대로템은 전차를 주력으로 하고 있고요. 또 하나시스템은 이 모든 전자제품들, 무기들의 두뇌 역할을 하는 방산용 시스템을 구축하는 곳입니다. 각 기업들의 대표 모델들도 정리를 해봤으니까요. 이후 수주 소식이 나오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지 2달 만에 국제 질서는 다시 쓰이고 있습니다. 세계 경찰 역할을 포기하고 계산기를 집어든 미국. 다음 주에는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사우디에서 다시 회담을 연다고 하는데요. 다소 불안한 흐름 속에서 방산주의 상승은 계속될까요? 함께 살펴보시죠. 네, 브리핑 보고 오셨습니다. 각자 도생의 시대가 도래했다. 독일을 비롯해서 이제 유럽 방위비 증액 움직임이 지금 나오고 있고 유럽 방산주가 폭등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 올랐습니까? 방위비를 이제 8천억 유로, 네.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1,200조 정도를 투자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유럽은 되게 느린 결정을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네. 한번 바꾸는 게 어렵지 그대로 계속 갈 거예요. 트럼프가 협상술이기 때문에 강한 압박을 하는 걸로 비춰질 수는 있는데 그런 압박 속에서 또 태세가 전환된다고 하더라도 유럽 입장에서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군비가 계속 증강되는 방향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주가 측면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방산주의 흐름이 워낙에 좋았고 외국인이 국내 시장에 좀 매력이 없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방산주는 담고 있고 지금 K방산이 워낙에 납기 기한도 잘 맞추지 않습니까? 최근 방산주 흐름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네, 앞에 브리핑에서 보신 것처럼 네. 유럽이나 한국 방산주들은 그야말로 폭등하고 있습니다. 이게 비교를 해보면 미국 방산주 주가는 빠지고 있거든요. 네. 그건 미국에서 국방비를 감축하고 효율화를 하겠다고 얘기하니까 미국 방산업체들 입장에서 예산이 줄어드는 영향이고요. 유럽 방산주들은 이제부터 개발도 하고 양산도 해야 되니까 다 급등한 상황이고 한국 방산주도 22년 러우 전쟁이 터진 이후에 계속 상승세를 보였는데 올해만 하더라도 하나에어스페이스는 2배가 올랐고요. 상승세들이 계속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연초 한 2, 3개월밖에 안 됐지만 방산주가 앞으로 트럼프 4년 동안에 이런 흐름들을 계속 이어갈 거를 미리 보여주는 흐름입니다. 네, 어쨌든 우리 방산주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이제 수주 소식도 뜨거웠었고 이제 앞으로 또 추가 수주가 더 들어올 것인가 이 부분도 좀 궁금해지는데 연구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가능성은 되게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방산 업체들의 밸류에이션, 멀티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다른 지역보다 높아요. 해외 방산업체들보다요. 그게 우리나라 방산업체의 규모가 작은데 그게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네. 우리나라 방산업체들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성장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거죠. 전 세계 한 해 국방 예산이 3천조 정도 되는데 거기서 1%, 2% 점유율을 갖고 오면 30조, 60조의 수주 잔고가 쌓이는 거고 지금 쌓여 있는 게 대략 80조에서 100조 정도 되는데 이런 성장들이 가파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금 임박한 수주부터 해서 네. 장기적으로 협의하는 물량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수주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해외 시장에서 러브콜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한국형 차기 구축함을 두고 지금 현대중공업이랑 하나오션이 원팀을 결성했다 이런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HD현대가 사업을 이끌고 하나오션이 협력을 하는 구조가 될 것 같은데 시너지를 당연히 기대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 부분은 이제 국내랑 해외를 조금 나눠봐야 되는데요.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경쟁이 있어요. KDDX의 그 구축함 사업은 HD 현대가 기본 설계를 했기 때문에 네. 그쪽에서 가져가려고 하고 하나오션은 이제 경쟁을 하는 체제로 보이고 있고요. 지금 원팀을 구성하는 건 수출 사업에 이제 포커싱을 맞추고 있어요. 수출에서는 한 업체가 모든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이 시너지를 내자. 작년 하반기 때 호주 구축함 사업에서 일본이랑 독일의 컨소시엄에 밀려가지고 패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캐나다 잠수함 사업이라든지 다른 국가의 사업들은 협력을 하자 이런 취지인데 이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제 국내 방산 업체 가운데서는 한화그룹이 좀 두드러지고 유럽이 이렇게 방위비를 늘리게 되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가장 수혜를 볼 것이다. 이런 전망들도 있던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실제로 주가가 제일 많이 올랐고요. 그 이유는 당장 가지고 가서 바로 쓸 수 있는 무기입니다. K9 자주포라든지 레드백 장갑차, 천무 다련장포, 155mm 포탄 장약 이런 무기들이 당장 전쟁을 치르거나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꼭 필수적인 무기인데 이 무기 체계가 계약이 원활하고 마진이 잘 남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폭등을 하고 나머지 업체들도 순차적으로 계속 수주가 되기 때문에 전체 방산업체가 다 좋아지는 흐름입니다.
방산하면 사실 이 종전 이슈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크라이나 종전을 두고 계속해서 이야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금 커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종전이 된다면 하나에어로의 무기 수요 계속해서 증가할 수 있을까요? 네, 안타까운 얘기지만 수많은 인명들이 계속 죽어나가고 있는데 그 종전이 평화를 얘기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 종전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몇 년간 소비된 무기들이 있고 그걸 다시 재확충을 해야 되고 네. 앞으로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에 대해서 안보를 계속 확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종전을 가지고 쉽게 평화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무기 체계들에 대해서는 예전이랑 다른 흐름들, 예전에는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 큰 규모의 투자들을 했다면 지금은 작은 규모 우리나라 무기 체계 같은 이런 수준의 무기들을 많이 만드는 게 지금의 흐름이고요. 이런 흐름들은 아주 장기적으로 지속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종전이 되더라도 이런 수주들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짚어주셨고요.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모로코 전동차 수주 소식도 들렸고 동유럽, 중동 지상방산 수주로 높은 매출이 기대된다 이런 분석들 나오는데 현대 로템 주가 전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말씀하신 모로코의 이제 철도 수주고요. 네. K2 전차 방산도 있고 철도도 있어요. 우리가 흔히 타고 다니는 SRT나 KTX 네네. 이런 거 다 이제 현대로템 만드는데 수출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대략 한 15조에서 17조 해외 철도 수주 잔고가 있는데 이런 부분의 성장까지 더했을 때 네. 현대로템도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더 확장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개별 질문으로 계속해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개별 종목의 앞으로의 상승 추이가 궁금해지고 있는데 한국항공우주가 장중 한때 급등에 나오면서 신고가까지 경신을 했습니다. 지금 한국과 폴란드의 방산 협력 여기에 모멘텀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한국항공우주는 어떻게 보셨어요? 네, 괜찮습니다. 네. 다만 최근에 이제 키 맞추기로 주가가 급등을 했고 맞아요. 근 3, 4년을 지켜보면 다른 방산업체보다는 조금 덜 올랐어요. 네. 군용기가 개발이 까다롭고 경쟁이 조금 더 치열한 부분이 있긴 한데 결국은 다 따라가는 거죠. 지금 폴란드 이외에도 필리핀이나 다른 중동 국가들 이런 수주들이 올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기대감을 계속 고취시키고 최근에는 필리핀이나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미국이 국방을 조금 도와주는 부분들, 연합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미국이 좀 빠져나가면 우리가 자국 안보를 더 투자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기류가 있는데 거기에 수혜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이 방산 섹터의 종목들은 좀 좋다고 봐야겠고요. 이제 조선 섹터 좀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조선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많이 올랐고 밸류 부담도 있고 그 트럼프발 이제 관세 불안감에서 좀 벗어나 있다는 측면들도 있고. 근데 이제 공매도가 재개되게 되면은 집중 타깃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번 달 말에 이제 공매도가 재개되고 당연히 많이 올랐던 종목들에 대해서 조정 양상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거는 이제 단기적으로 한 달, 두 달 사이의 이야기일 것 같고 조금 더 길게 보시는 투자자라면 이제 트럼프 집권이 3개월이 됐는데 네. 향후 4년을 바라봤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조선은 관세에 관련해서 수혜주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미국 관세에 대해서 피해주가 있을 테고 예외주가 있을 테고 수혜주가 있을 텐데 그 기준은 미국이 그 제품을 할 수 있냐 없냐의 차이일 텐데 미국은 조선업이 쇠퇴한 상황이고 군함을 건조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파트너십으로 삼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국가가 한국이기 때문에 향후 4년간의 수혜는 계속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집권한 지 지금 3개월도 채 되지 않았는데 가장 가파른 상승을 보여준 게 조선주입니다. 이런 질문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조선주를 진입해야 되는 겁니까?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연구원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작년에도 조선주가 한 30% 올랐고 올해도 연초 대비하면 한 20-30% 올랐는데 많이 오른 하나오션은 2배 이상 올해 그렇죠, 주가가 네. 상승했어요. 근데 물론 그 조선주가 365일 오르는 주식은 없죠. 그래서 일부 조정 양상을 띌 수 있기 때문에 ETF로 분할 매수를 하시거나 덜 오른 삼성중공업이나 HD 한국조선양 이런 종목들을 사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어쨌든 조선 밸류 부담은 있겠지만 미국 정부가 한국에 이제 미국 해군 군함 정비를 처음으로 이제 공식 제안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예전에 밝혔었던 한미 조선업 협력이 이제 구체화되는 것 아닌가 이런 기대감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미국 입장에서는 그런 정비나 아니면 신조를 군함을 만드는 사업들을 빨리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중국과의 경쟁에서 뒤처져 있는 상황이고 네. 그런 상황에서 군함 정비하는 것들은 계속 확대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이미 하고 있긴 한데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한국이랑 파트너십이 늘어날 테고 한국 입장에서는 이 정비를 통해서 향후에 신조, 군함 신조를 건조하는 발판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수는 생각보다 빨라지고 있고 그 수혜는 조선주에 굉장히 크게 작용한다. 네. 이런 흐름입니다. 조선주가 워낙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조선주를 신규 진입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연구원님은 오히려 ETF가 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사실 조선주 방산 말고도 전력기기를 유망하게 보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전력기기 최근에 좀 박스권에 갇혀가지고 작년 만에 랠리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데 반등을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작년에 이제 주가가 급등을 했었죠. 주도주였죠. 네. 올해는 좀 조정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여전히 좋게 봅니다. 이 관세에 대해서 지금은 수혜인지 피해인지에 대해서 애매한 상황에 놓여져 있고요. 근데 큰 그림에서 봤을 때 관세를 하는 이유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건데 미국에서는 전력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반면에 전력 기기 공급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 업체들을 제재를 하면서 이 미국의 전력 투자를 늘리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 한국 전력기기 업체들의 수출은 여전히 늘어날 거라 보고 있고요. 지금은 그 과도기에서 주가가 좀 조정 양상을 보이는데 네, 비중을 이렇게 늘려가거나 새로 사시는 건 네. 괜찮다 생각합니다. 전력기기. 네, 전력기기 수출도 늘어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뭐 상반기 이제 방산, 조선주 투자 전략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세워야 될지 조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시장이 하루가 다르게 급변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뭐 장세가 다 엎치락뒤치락 네. 하고요. 그래서 큰 틀에서 보고 접근을 해야 되고 거기에 변동성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분할 매수를 추천을 드리고요. 상반기 내내 이런 흐름들에서 지금 좀 올랐다 싶으면 기다려 보시는 것도 방법이고 4년을 놓고 생각했을 때는 아직까지 더 성장할 룸이 있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상반기를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분할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봐주셨고 긴 호흡으로 볼 때는 여전히 유망하다라고도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신한투자증권의 이동헌 연구위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